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을 되찾았고요. 61선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날 이루어진 결과인데 참으로 의외죠. 북한의 로켓 발사를 참 다행스럽게도 옵션 만기 다음 날 쏘았고 개장하기 전에 쏘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참 타이밍적으로 고맙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거나 어제처럼 기관이 막판에 더 많이 사주면서 코스피가 반등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도 선물을 대량 매수해주면서 베이시스 개선, 프로그램 매수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 올린 데 한 힘 쓴 것 같은데요. 500선이 중가상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관련 1분기 GDP 성장률이 약간 낮게 나온 것은 시장의 상승폭을 다소 주춤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업종별 등락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추정되면서 지수 2,000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시작했는데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기대감과 한국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장중 2,01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1분기 GDP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한때 1,996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죠. 재차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막판 힘을 더 발휘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12% 상승한 2,00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2,4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기관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 2,96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2%가 넘는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세로 장을 출발한 후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아쉽게 500선 회복에는 지수가 조금 모자라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2.83% 상승한 49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지만 외국인을 통해서 130억 원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힘이 돋보인 하루였죠.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에 장초반 달러 매도가 우위를 나타내면서 1,131원선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중국 GDP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러와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5원 80전 하락한 1,134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째 하락했는데요. 외국인을 통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126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 약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2.12%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도 1%대 강세 보였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이 오늘 1.41% 상승하면서 35,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은 2분기 배너 광고 성수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5% 넘게 급등하면서 11만 8,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4%대 강세 보였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기계와 건설 업종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네, 건설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GS건설 3% 넘게 올랐고요. 현대건설도 3.87% 상승했네요. 기계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이틀째 강세 보였습니다.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볼 텐데요. 조선주들이 유럽 증시 상승과 2분기 수주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5% 넘게 급등했고요. 삼성중공업 4.76%, SKX 조선해양도 4.15% 오르면서 13,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철강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포스코가 2.12% 상승했고요. 대한제강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동국제강은 3.88% 오르면서 21,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북한이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돼 오늘 남북 경협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7.52% 상승했고요. 오늘 남해화학과 삼성 정밀화학도 3% 넘게, 제형솔루텍도 2.04%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방산주들은 급락했는데요. 빅텍이 11% 넘게 밀려났고요. 스페코와 휴니드도 10% 넘게 밀려나면서 오늘 휴니드 3,5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NS가 4.12 총선에서 위력을 떨치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에 오늘 주가 상승에 힘을 더했는데요. 오늘 인포뱅크 8% 넘게 급등했고요. 다음은 5.89%, 이로온도 5.37% 오르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오늘 웅진홀딩스가 상한가 가까이 기록했고요. 넥솔론도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에너지솔루션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2,6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여당이 새누리당이 4.12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원전 증설 계획 등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금화 PSC도 2.9% 올랐고요. 보성 파워텍 7.45% 오르면서 오늘 2,5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곧바로 시장 공감대 OX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면밀히 파헤쳐보고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만큼 공감하는지 OX를 통해 쉽게 알아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셔봤는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 공감대 OX 먼저 첫 번째 시장 이슈는요. 북한 로켓 발사 오늘 장 전에 있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 두 번째 스페인발 악재, 유로존 뇌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것인지. 세 번째 삼성전자가 아닌 비삼성전자 주식이 곧 주도주인가. 네 번째 코스닥 IT주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가능한 구간인지. 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늘 시장에는 영향을 아주 제한적으로 미쳤다는 분석이 많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까? 먼저 OX 판을 통해서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 아니다. 예, 뭐 우리 하 팀장님 같이 X를 드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서 조 이사님 의견이 좀 독특하네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김정은 체제 이제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제 북한 이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미사일 발사가 이제 성공 실패를 떠나가지고 일단 김정은 체제에 대해 이제 검증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제가 요거 언급하고 싶은 거는 부자가 3대를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이제 3대째 이제 물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미사일 발사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핵에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이제 생기는 거죠. 만약에 미사일이 성공했으면은 일단 그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또 힘겨루기가 또 있을 건데 힘을 겨루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또 하나 들고 올 것이 이제 핵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파급력이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3대 악재가 제가 생각하는 게 유로존 문제하고 미국 재무적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에서는 한반도 위기가 가장 크게 그랜드 슬램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 성공하다 실패한다 이런 것보다는 북한의 어떤 식량난도 큰 문제고 백성이 살기 힘들면은 체제 자체가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어떤 이해관계나 힘겨루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할 것 같은데 특히 악재의 시작이 다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에 보시게 되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도 올랐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우려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핵실험도 조금 신경 쓰이셨던 모양입니다. 조 이사님 의견이었고 하 팀장님 시작이 아니라면 오히려 끝났다로 보셨기 때문에 X 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일단 저는 그 정시 효과로만 좀 접한다고 차원에서 X를 표현했는데 네. 사실 뭐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사실은 이 북한 안보에 대해서 약간 무사안일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북한 학습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 또 특징이고 또 결과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북한에서도 한 오전경에 공식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북한이 그거 보면 한번 발사하는데 뭐 추정하는 그 금액 자체가 8억 5천만 달러가 소요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뭐 북한 주민의 뭐 그 쌀 배급이랑 하면은 몇 달 정도, 몇 개월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글쎄요, 제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지금 김정은 체제의 어떤 돌아서는 과정에서의 과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북한은 항상 정치적 협상력을 위해서 이런 약간 무리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좀 반영된다 안 나 보겠고요.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다 그래도 한 3월 말 정도에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죠. 근데 긍정적으로 전망을 할 때 많은 이제 어떤 신용평가회사들이 등급 전망 그 기준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 리스크는 사실 최근에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가중치를 낮춰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건전성 정도에만 높이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북한의 어떤 로켓 발사가 대외적으로 그냥 정치 국제 정세에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맞긴 맞습니다만은 주식 시장에서만큼 봤을 때는 역시나 오래된 학습 효과가 오히려 무덤덤하게 묻힐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개장 전에 또 그리고 로켓 발사가 실패로 끝나서인지 오늘 하루짜리 악재도 못 됐던 것 같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페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스페인 악재 유로존 뇌관에 본격 불을 붙인 격인지 OX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페인 얘기가 잠잠하지만 스페인 증시를 보더라도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OX를 통해서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X, O. 또 여기서 또 갈리네요. 조 이사님. 네. 예, 스페인발 악재에 꽤 신경을 또 쓰신 모양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스페인에. 네, 제가 계속해서 스페인 쪽, 유럽 쪽의 문제를 가장 초점에 맞춰가지고 그쪽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그 다음에 4월달에 이제 넘어가면은 어떤 그 유로존 어떤 채권들이 일단 큰 것들이 많이 천억 유로 넘어간 것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는데 스페인 쪽이 이제 많이 이번 달에 물려 있습니다. 그러고 스페인 총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금융 뭐 가능성을 배제했는데 총리가 나와서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게 이제 일단 부정을 했다는 거는 일단 또 어떤 나중에 차후에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려가 되지 않은데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는 구제금융 관련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유로존 내에서도 보면은 뭐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긴축안 뭐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좋지는 않죠. 긴축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돈을 투입하기도 좀 약간 부담도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스페인 10년 국채물이 이제 6%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에 LTR로 시작하기 전에 이탈리아 금리가 그렇게 7% 해가지고 3개월 안에 이제 뭐 구제금융 뭐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현상이 지금 다시 이제 스페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반등이 들어갔지만 스페인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이 52주 최저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최저가가. 그러면서 최저가를 찍으니까 반등이 강하게 들어가죠. 그만큼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종목별로 오늘 순환매가 뭐 7%, 6% 대형주도 많이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어제까지 그제까지 해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반등이 강하게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발 유로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채권이라든지 어떤 향방이 있어가지고 그걸 잘 체크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유럽계 자금이 올해 대체적으로 한 6조 7천억 정도 들어오고 미국계 자금이 2조 한 3천억 정도 돌아가지고 한 9조 원대 안팎인데 지금 유럽계 자금 쪽이 많이 그 불안감이나 뭐 오늘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가지고 약간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유로존의 어떤 그 유럽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그 큰 덩어리들이 간망보다는 약간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뻗어나기보다는 어떤 우려 쪽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쪽 이러한 쪽에 그 유로존 문제는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ECB는 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은 그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시사해서 약간 6%를 넘어갈 듯 하다가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사실 지금 뭐 유럽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X표 들 때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겠죠. 사실 뭐 원래는 유럽 이야기는 항상 O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계속적으로 그 내관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고 한 5년 연속 타고 있죠. 내관이라는 것이 잠깐 이제 폭탄이 보면 폭탄 이제 그 내관이 빵 터지게 되면 이제 본체가 터지게 되는 건데 지금 유럽 어떤 그 내관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좀 긴 것 같습니다. 심지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타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수면 아래로 저는 내려간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세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페인 증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스페인 지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요 현재 받아들이기를 스페인과 그리스 증시는 현재 벌처 펀드들이 어떤 핸들링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벌처 펀드라는 표현을 잠깐 써야겠는데요. 벌처 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 유수한 이제 헤지 펀드들 중에서 벌처는 원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라는 표현도 쓰고 또 가끔은 뭐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세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계 헤지 펀드들은 이미 시장에서 그리스나 스페인에 대해서는 거의 디폴트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꾸만 그리스 증시나 스페인 증시가 52주 신저가를 내려가는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보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서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가 다시 13,000선을 시도하려는 시도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지수가 상당히 좀 견고하기 때문에 내관이 불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주식 못 사겠죠. 네. 일단 시장은 중국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 회복 시그널에 조금 더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글쎄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번 다시 시장이 한번 더 강한 그 충격을 주지 그 전까지는 다시 수면 안으로 좀 잠길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외부 변수들을 좀 짚어보았고요. 세 번째 이슈는 비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가 아닌 주식이 현 시장의 주도주다? 여기 물음표입니다. 자, OX를 먼저 판을 좀 한번 들어보죠. 하나, 둘, 셋. 아니다. 맞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지금 잠깐 쉬어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일단 잠깐 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보면 실제적으로 뭐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는 약보합세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또 전기전자 업종에서 들어간다 그래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하이닉스라든지 SDI,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3에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한 3천억,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제 이틀 가지고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업종에 5천억 이상의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닌 비삼성전자가 현재 정도 주도주다 그런 말 하는데 비삼성전자라 그러면 조금 말이 와닿지가 않죠. 제가 조금 더 와닿게 표현드리면 네. 오늘 같은 장세는 지금부터는 외국인 매수 스탠스는 바로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북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네. 외국인은 4월 접어들어서 매수 스탠스를 조금 낮추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관들의 매수 동향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기관이 오늘 3천억 원 매수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투신에서 한 1,500억 기금이나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해주는데 얘네들이 매수한 업종 자체가 하필이면은 오늘 또 중국 관련 주식이 많습니다. 순환 장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오늘 강세를 보였던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건설업체 중에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주 산업재 섹터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 기관의 순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안 쉬어가고 있는 흐름을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전기전자 대형주 그리고 업종 순환 섹터에서는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화학이라든지 철강, 건설, 조선에서 반등세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타이틀은 비삼성전자가 주도주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을 2,000포인트에서 받쳐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기관이 집어드는 비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삼성전자 자체의 상승 탄력 둔화,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 둔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부분에서 좀 얘기가 비슷하세요. 어쨌거나 OX 결과는 좀 갈렸는데요. 네, 갈리긴 갈렸죠. 네, 그럼 삼성전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좀 이런 관점이신가 봐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 힘은 그렇게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왜냐하면은 경기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이거 삼성전자나 애플컴퓨터가 판매하는 것들은 어떤 경기를 떠나가지고 필수품입니다. 네. 또 필수품이고 이 필수품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성장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 산업마저 꺾여가지고 안 좋다 하게 되면은 어디다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팀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틈새장이 있어가지고 틈새장이라는 건 반등이죠. 대신에 반등이 들어간 이유는 많이 빠져갖고 들어가는 거죠. 주도주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치고 나가고
하다못해 61선 내에서 그냥 움직이면서 우상향 45도 각도로 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애플컴 다 그렇게 꺾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너무나 오랫동안에 단기간에 유리한 대형주들이 뭐 2배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잠깐 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더 빠지게 된다. 그럼 135만 원에서 오늘 126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점 대비적으로 이제 10만 원 가깝게 빠지게 되는 한 8% 정도 넘게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더 빠진다 하게 되면은 오늘처럼 반등 들어갔던 종목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낙폭이 크기 때문에. 대신에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 봐야겠지만은 반등 힘은 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하여튼 장님 말씀드린 이제 순환매에 있어가지고는 그쪽이 맞는데 이쪽도 많이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매익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야만 이렇게 좀 돌아가는 순환이 나오는 거지. 정말 제일 대장인 삼성전자가 쭉 빠졌을 땐 또 다들 삼성전자 그거 살라고 몰려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2차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올라갈 때 나머지 올라가면서 나머지 종목들 죽여놨습니다. 네, 그렇죠. 그 조정시키면서 이걸 올리니까 주식들이 2,000포인트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삼성전자 빠지면서 요점 반등 가다 다시 빠지게 되면면 2,000선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네, 이제 네. 1950, 뭐 1900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이나 이런 쪽이 같이 맞물려 가겠죠.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선전도 항상 유지가 돼야지 그게 이탈해가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큰 신호탄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이슈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IT주들 반등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조금 전반적으로 순환매 얘기도 있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 한했던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코스닥이 오르기도 했고요. 코스닥 IT 종목의 향후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IT주 이제 강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OX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반등 가능하다? 반등 가능하지 않고. 오늘 전 이슈 4가지가 모두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오신 것도 같고요, 마치. 자, 먼저 우리 하 팀장님, 반등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4개 이슈 중에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죠. 예. 잘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항상 그 주식시장 그래도 뭐 매매 갈리는 부정론자가 돈을 찍히고요. 그래도 매매할 때는 항상 긍정론자가 돈을 법니다. 벌립니다. 그래서 아,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말든 항상 긍정지표를 가져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종가지수 기준으로 499.46으로 마감을 했죠. 아직 500선 밑에 있는데 저는 일단은 삼성전자 조정이 코스닥에 오히려 훈풍을 불어넣는다 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125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오지만은 당분간 좀 답보 상태 보일 것이고요. 시장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133만 원까지 갈 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형 부품주들의 갭 메우기가 가능한 거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일 때는 그렇지는 못했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지수에서도 IT 부품주들이 약간 반등을 보이는데 제가 잠깐 오늘 IT 부품주들 반등 보인 거 관심 종목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는 실제적으로 Y솔이라든지 LMS 같은 종목이 반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관련해서도 보면 SNU라든지 LTS 같은 종목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도체 가정으로 간다 해도 전공정 장비에서 테스나 원익 IPX 같은 종목이 상승해주고 시스템 LSI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서도 SS 반도체나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요거를 조금 더 보면요. 일단은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 오늘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는데 외국의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은 130억 원, 기관은 47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주로 산 것이 IT 종합업종에 대해서 21억, 31억, 그리고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기관의 매매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누적 기준으로는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내부에서 산 업종은 IT가 많았다는 거 보여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눈아픈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오늘 워낙 많이 올라서 다 발갛게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어떻게 많이 몰려 있는지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래픽을 해준 겁니다. 오늘 빨간 거는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에 잘 보면은 반도체, IT 부품, 기타 컴퓨터관, IT 관련주들이 벌써 한 60%를 넘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500선을 회복하는 데는
대선 테마주, 바이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중이 높은 IT 즉 개별주들이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SFA라는 종목 하나만 잠깐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일 수는 있습니다. 코스닥 지금 SFA 차트를 보고 계신데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최소 지금 수준에서 코스닥 지수 한 500포인트에서 520까지만 생각했을 때는 오늘의 반등 자체에서 추가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한 10% 이상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기관이 이제 특히 코스닥 IT주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보인다라는 근거도 두셨는데 또 네. 어떤 이유로 X를 드셨나요? 네. 시장에 있어가지고 긍정과 부정의 어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돈을 벌기 힘들.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잣대를 잘 놔야 됩니다. 1월달, 2월달은 긍정과 어떤 뚝심으로 밀고 가면은 돈을 벌었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3월달 들어서는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자산을 지키는 거죠. 이게 불릴 땐 불리더라도 이게 긍정과 부정이 있어가지고 잣대를 잘 대하는 거죠. 아무 때나 뭐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버는 거 다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사람들 물어보면은 힘들다고 합니다. 부정의 논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써가지고는 아까 언급하신 종목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렸는데 멜파스 한번 보겠는데 작년 말까지 뭐 왔다 갔다 잘했죠. 차트 보시기는 멜파스인데 지금 3월달 26,000원, 작년 12월달에 31,000원에 32,000원에서 2, 3월달 보시게 되면 26,000원대. 이번에 2만 원께 돼가지고 살짝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반등을 했죠. 오늘 4% 정도 올라갔는데 반등을 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빠질 때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죠. 많이 어떤 기관 쪽에서도 담아있던 있어가지고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어렵다 확신이 없다 하게 되면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빠지고 그 반등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분이 가는 거죠. 그 종목 자체가. 근데 이제 관리하면서 잘 되는 종목들은 계속 확신을 가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1월달 실적이 발표되면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제 오겠죠 이제 신호가. 그러면서 2분기는 어떻게 될까? 그나마 그래도 빠진 폭이 크다 하게 되면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낙폭 가대였던 반등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주에 있어가지고는 그 옥석이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종목에 있어가지고 종목도 어렵지만 분석도 어렵고 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IT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선이 뭐 바닥이다 뭐 이런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북한 이슈, 스페인 이슈, 그리고 코스닥 IT주의 향후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월요일 정도의 지수대로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옵션 만기도 끝났고 많은 변수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방향성을 좀 위쪽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 팀장님. 네,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00선을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한번 2,000선 정도에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1,96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사실 조금 조정의 빌미를 줬습니다만 하루 만에 되돌린다는 측면에서는 다음 주 조금 더 박스권 연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사실 경기는 안 좋은데 시장이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라는 어떤 멘트를 하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 나온 중국의 1분기 GDP가 8.1%는 사실 쇼크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어제 밤새 반등한 것도 연준 의사들의 QE3라든지 경기 부양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립서비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다우지수를 12,986포인트까지 당겼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잠깐 다우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 국내 증시가 2,000선을 조정을 보일 만큼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도 3월 초순에 이때는 버냉키 의장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을 시켰었고 그리고 나서 4월 접어들어서는 버냉키 의장의 약간의 실망스러운 표현 때문에 조금 내렸다가 다시 갖다 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 모멘텀으로 가지고 시장이 조금 박스권 답보를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차트를 같이 보이는데 2,000선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최근 형성했던 1965포인트는 2월 초순, 3월 초순, 4월 초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2050포인트는 벌써 4번 연속 이렇게 형성했죠. 근데 차트 분석을 조금 잘 보면
저항이 보였던 포인트는 기간이 한 달 반이 걸렸고요. 지지를 보였던 기간, 그리고 저항은 상당히 좁았습니다. 보름짜리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글로 표시해 놨는데 시장에서 역시나 물론 2050포인트에 대한 저항력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최소한 1965포인트에서는 지지력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급등은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강세는 가져가겠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두 번째 제가 자주 보는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지표가 ADR이랍니다. 등락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상한가 포함해서 840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한가 포함해서 130개 종목만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체력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대로 이게 보통 밑에 있는 게 이제 ADR 그 등락 주선인데 70 이상 이하는 과매도입니다. 과매도라는 건 시장이 너무 빠졌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오늘 장이 보여준 대로 두 차트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모멘텀은 순환 장세밖에 없다. 그래서 자동차나 삼성전자는 하락폭은 추가 상승은 조금 다음 주 힘들 것 같고요. 오늘 장처럼 약간은 기존에 좀 빠져있던 종목에서 순환 섹터가 들어오면서 2000선 내 등락이 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방은 확실히 좀 확보가 됐다. 박스권 연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순환매 얘기하셨습니다. 조준성 이사님, 아까도 좀 지키기, 조심해야 된다. 뭐 4월장 네. 이런 얘기하셨는데 변동성이 확실히 좀 커진 건 같아요. 그러면 네. 다시 2000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깰 수도 있는 건가요? 2000 아래에서는 앞으로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올라가면은 그게 뭐 뚫고 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그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왔다 생각을 하셔야지 더 간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도 제가 1970선 얘기해드렸습니다. 그게 월봉으로 5선을 보자고 했는데 이번에 1969 찍고 오늘 반등이 이제 2000번 회복을 했는데 국제적인 어떤 그 악재를 잘 이용해가지고 저점 공략을 하되 분할로 매수 들어가라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대우조선 3만원 기준에 얘기드렸는데 엊그제 27,55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3만원 해가지고 뭐 3단계든 5단계든 해가지고 분할로 사 들어가면서 수익률은 뭐 2% 3% 짧게 잡아냈습니다. 그러면은 분할로 들어가니까 코스트 에버리지가 낮아지죠. 그러면서 오늘 가격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또 분할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어렵다 하신 분은 아예 쉬시는 게 덜 다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엊그제가 저점이었습니다. 오늘 2000 회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들 많이 다치고 물론 뭐 화학이나 몇 개의 종목들은 약간 반등 돌려가 하는 종목도 네. 있겠죠. 근데 이런 매매를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기 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24만 원에서 기준선 딱 잡아드렸죠. 밑으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면은 22만 9천 원 저점이었습니다. 오늘 23만 원 23만 원부터 사 들어간다 했는데 23만 원 다시 회복을 했죠. 그러니까 밑에서 사 들어가는 것이 가격대가 다시 반등 들어오면서 플러스가 나는 거죠. 사 들어가는 과정은 마이너스지만 사 들고 나서 튀어 오를 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10만 원 지지가 되니까 10만 8천 원까지 나오는 거죠. GS건설 9만 6천 원 말씀드렸는데 9만 원까지 빠졌죠. 그럼 9만 원까지 계속 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9만 6천 원 들어가니까 플러스가 나는 거고. 이러한 매매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하신 분들은 좀 쉬어야겠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차트가 하나 보여드리면 GS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좋았는데요, 아주. GS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에 있어가지고 3월 달부터 계속 매집이 들어간 차트죠. 이러한 것도 보시게 되면. 이런 건 이제 매집 차트라는데 이게 2000선과 1900선이 구별이 안 되는 차트입니다. 빠져도 가만히 매집하면서 오늘 드디어 올리는 거죠. 이런 대형주가 차트 모양이 나오면은 이런 거는 어떤 추세 매매로 해가지고 한번 10%라든지 20%라든지 한번 좀 가보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여타 종목들은 삼성전자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빠지면 이제 매수 가격대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를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얘기가 터지게 되게 되면은 다시 어떤 5일선의 어떤 그 월봉으로 기준해 가지고 분할로 사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많이 내지 마십시오. 가장 밑에 어제 산 사람들, 엊그제 산 사람이 제일 많이 버는 형태가 되는데 그거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는 거, 또 올라가면 분할로 매도하면서 수익률을 작게 잡으면서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여의도 쪽의 시각도 한번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가보죠. 오늘 처음입니다. 김영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로켓 발사 실패로 끝나면서 코스피도 2000을 뚫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주 전망과 전략 좀 짜주시죠. 예, 그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2.28포인트 상승한 2008.9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코스피의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근본 이벤트 역시 향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예고된 이슈였고 장 시작 전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미사일 발사가 시장에 악재로서의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는 해석을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 중국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1분기 GDP 성장률은 8%를 상회했다는 점에서 당초 예상치에 비교적 부합하는 성과로 평가가 됩니다. 최근 경기 선행지수와 PMI 지수 흐름에 비춰볼 때 1분기 GDP가 올해 저점으로 판단이 되고요. 연간 기준 성장률은 대략 8.5에서 8.7%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들어 그 중국 이벤트 발표는 주가에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 실망을 주면서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분기의 그 경기 회복 그리고 연속적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스탠스에 대한 확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전일 발표된 중국의 신규 대출로 정부의 변화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신규 대출은 1조 100억 위안으로 2011년 1월 이후 최대로 늘어났는데요. 또한 그 대출 구성에서 단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 높아졌고 가계의 그 단기성 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기 대출의 확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된 만큼 2분기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 성장을 치기 위한 지준율이나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빠르면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도 중국발 모멘텀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일 시장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중국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주 코스피는 20일 기술적으로 21선이 위치한 대략 2020포인트 내외에서 단기적으로 그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단 역시 견조한 만큼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그 업종 중심의 순환매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기관이 3,15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월 중순 이후 진행된 업종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소외 업종의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어서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그 업종 쏠림 현상 이 완화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철강 그리고 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철강과 화학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낙폭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까? 뭐 종목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화학 쪽이 좀 먼저 치고 올라간 감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철강 업종과 화학 업종 내에서 이제 그 업종별 쏠림 현상이 시작되었던 2월 중순 이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화학 업종의 낙폭이 큰 상태고요. 화학 업종 내에서도 오히려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정유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철강, 화학 정도 역시 다음 주에도 추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정유주가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나아 보인다는 의견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의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수익률 펀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시간 하창봉 팀장님과 조준성 이사님이 한 종목씩 들고 오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수익률 대결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고점 기준 계산해봤습니다. 자, 우리 하 팀장님의 컴투스냐, 조준성 이사님의 삼성 엔지니어링이냐. 결과는요? 네, 고점 대비 역시 하 팀장님이 8% 이상 수익 내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꽤 결과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찍을 때부터 네. 저희 승리를 거의 확신했었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서 벌써 안 되겠구나 생각하셨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는 역시나 좀 개별주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나 봤고요. 네. 컴투스 지금도 좀 좋게 마감했는데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 업체이고 스마트폰 관련한 모멘텀도 있는 컴투스, 예, 거의 목표가에 근접하는 그런 가격대까지 불러주셨던 하 팀장님. 오늘의 페이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쌍바닥이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컴투스 3월달 저점, 초반 저점이었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제 3월달 초반 저점이었고, 하 팀장님이 이제 추천할 때는 쌍바닥 찍고 바닥 두 번 다져놓고 땡기니까 이게 좀 그때 방송 끝나면 생각하는 게 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히려 전략 같은 건 저는 좀 일관성 있습니다. 분할로 이렇게 사들어간 어떤 그 칼날 잡기 어떤 대형주 생각을 해봤는데, 예, 오늘 급등 안 했으면 좀 어려울 뻔했어요, 플러스도. 근데 어제 마이너스 나올까봐 예.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예. 그나마 오늘도 체면 유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조 이사님도 한 주 겪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종목을 갖고 나오셨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갖고 오신 두 종목씩 화면을 통해서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조준성 이사님이 다시 한번 칼을 갈아서 준비한 두 종목이 있었으니 코텍이라는 종목과 GKL입니다. 이번엔 하 팀장님의 추천 종목 두 가지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면요. 아이고, 오늘 급등한 하이닉스와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오늘 와이솔이 급등했다고도 하 팀장님이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자, 그래도 승리하신 하 팀장님이 또 한 번 승기를 이어나갈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하이닉스하고 와이솔 갖고 나오신 이유 어디 있나요? 아까 제가 OX 이슈 뽑을 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역시나 비삼성전자 IT 종목에 주목해야 되고 코스닥에서는 어떤 그 개별주 IT에 주목을 하는데 하이닉스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한 1,800원 상승한 29,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하이닉스가 엘피다 인수권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어느 정도 진행은 되겠죠. 한 5월 초순 정도에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될 것이고 최종 인수는 한 5월 말이나 6월 쪽으로 넘어가는데 글쎄요, 하이닉스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약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그거는 어떤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했지 않나 보겠고 지금 시장은 역시나 IT주에 대한 훈풍을 좀 풀어놓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목을 볼 건데 미국의 대표적인 IT 종목 인텔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 실적을 좀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주당 28달러 48센트를 달리면서 상당히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인텔은 하이닉스와 상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표적인 IT 칩 메이커로서 미국의 IT주를 좀 견인한다 할 수 있고 시장에서 말한 대로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 인수가 약간은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엘피다 인수가 약간은 그게 이슈가 좀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가장 일수 대상 후보로 뽑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주당 7.14달러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인수가 되는데 더 큰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크론 주가에만 반영하고 있지 하이닉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정의 어떤 빌미밖에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정시로 봤을 때 하이닉스 지금 어느 정도 반등세가 오늘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기관이 200만 주고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이 많이 핸들링하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 한번 공략 종목입니다. 매수가 시초가는 다음 주 시초가에 바로 매수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이 39,550원이었습니다만 그걸 뛰어넘는 32,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시초가 27,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엄청나게 산 하이닉스 급등한 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32,600원 하이닉스 간다라는 게,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도 아마 꿈의 가격일 수 있거든요. 이게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수익 내는데, 일주일 목표가 맞죠? 일단 목표가는 일주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주일 가능성이 한번 배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긴 오늘도 6% 이렇게 성큼성큼 가면 못 갈 건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많이 올랐다라고 하셨던 와이솔, 그죠? 와이솔 같은 거 바로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스마트폰 부품주입니다. 이게 소필터라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특정 주파수만을 받아들이는 부품인데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현재 그 소필터를 만든 회사는 국내에서 와이솔밖에 없고요. 이 회사는 예전에 2008년도 정도에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3년 내에 이제 매출이 한 1,000억까지 갔기 때문에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간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보다도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닥 지수 500선을 견인하는 데는 IT주가 선방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물론 지금은 삼성전자 조금 쉬고 있고 어느 정도 IT 부품주들이 완성체와 약간은
그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 14,000원에서의 지지력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14,000원 전후에서. 그래서 약간 이거는 주간 단기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한 시초가에 매수를 할 거고요. 목표가는 한 10% 정도 생각하는 16,3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오늘 시초가가 될 수 있겠네요. 한 13,95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였던 것 같고 역시 기관이 굉장히 많이 와이솔을 사준 것 같습니다. 하닉스와 와이솔 급등했지만 역시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계시는 하 팀장님 의견 들어봤는데 이 중에 한 종목만 지금부터 좀 골라주시면 좋겠고 고민하시는 동안 조 이사님도 두 종목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GKR과 코텍 맞죠? 네. GKL과 코텍, 뭐 파라다이스 이쪽은 이제 카지노 쪽인데 주로 땡기는 쪽이죠. 일단 업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스마트폰이나 그 태블릿 PC 이런 쪽이 좀 대세이고 또 하나 괜찮은 업종이 카지노 쪽입니다. Q3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Q3 나오게 되면은 미국도 어떤 세금을 좀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 차원에 있어가지고 버지니아주나 또 하나 두 주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거기 카지노를 좀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가 이제 카지노 합법화하게 되면은 이쪽 관련된 산업이 괜찮아지는 거죠. 특히 코텍 같은 경우도 물량을 많이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또 GKL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뭐 나름 요즘에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카지노 산업은 좀 약간 정부 정부 쪽에서 어려울 때 가장 쉽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그 꿀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종목을 갖고 왔고 일단은 그 종목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느린 편도 있습니다. 종목들이 둘 다 느린 편도 있고 뭐 오늘처럼 뭐 코텍도 반등 들어갔는데 더 치고 나가냐 안 나가는 이제 계속 이제 봐야겠지만 일단 종목에서도 어느 정도 그 지지선 때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먼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GKL부터 뭐 구체적인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GKL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게 되면은 뭐 나름대로 뭐 크게는 안 움직이더라도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매매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계속해서 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GKL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한 2, 3주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 우상향 그 60일선, 아니 21선 빨간선 기준 해가지고 계속 따라가시게 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코텍 같은 경우도 오늘 하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반등이 들어간 종목입니다. 12,000원에서 뭐 한국별로에서 한 60만 주 좀 털어낸 것 같은데 거기도 아주 많이 있는데 일부 털어냈습니다. 거기가 많이 털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더 흔들길 바라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10,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뭐 박스권으로 자연적 움직여도 그거 매매만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 두 종목 GKL, 코텍 언급하셨는데 최종 종목 선택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 팀장님, 하이닉스냐 아니면 와이솔이냐 선택하셨죠? 네,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시가총액 좀 작은 개별주로 선택하겠습니다. 와이솔로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와이솔이 더 나아 보이시는 이유 짧게 한 말씀. 일단은 이게 이제 저는 원래 승부욕이 별로는 없는데 이거는 좀 승부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승부 어떤 그 일주일의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와이솔이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네.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보겠고 다음 주 장 그래서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훈풍을 빌어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준성 이사님은요, GKL과 코텍 어떤 종목으로 하시겠습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GKL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하 팀장님과 우리 조준성 이사님 한 종목씩 압축을 시켜주신 셈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KL 대 하 팀장님은 와이솔, 조 이사님은 GKL 이런 싸움이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자, 조준성 이사님이 집어드신 카지노 종목 GKL은 외국인들이 계속 산다라는 이유 드셨는데 목표가 24,000원, 월요일 시초가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이번에는요, 하창모 팀장님이 언급한 스마트폰에 소필터 만드는 와이솔, 코스닥 회복은 IT주부터 시작된다. 기관도 오늘 많이 샀어요. 목표가 16,300원 얘기하셨고 월요일 역시 시초가 매수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네, GKL이냐 와이솔이냐 그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 공개가 됩니다. 또 하 팀장님이 이기실지 그 결과는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상 도움 말씀 주셨던 두 분 하창봉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북한 로켓 쐈지만 시장 괜찮았는데 중국 1분기 GDP가 약간 낮게 나온 게 걸립니다. 굉장히 좋게 나올 줄 알고 미리 올랐던 뉴욕 증시 오늘 밤 액션이 걱정이 됩니다. 빠지면 안 될 텐데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